하시기 전에 박수 한번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건 이거. 이렇게? 네. 이거였어? 한반도 평화경제포럼. 저는 한반도 평화경제 포럼 에너지협력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름은 임송택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는 일은 기후변화와 환경,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한 컨설팅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에코네트워크라는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교적 최근에 그 남북 에너지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사단법인 남북풍력사업단이라는 단체에서 일을 또 그 이제 일종의 자원봉사 재능기부 형태로 무보수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국장으로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후변화나 재생에너지 쪽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그 남북 에너지 협력과 관련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북한 관계자들과 만나서 에너지나 또는 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교류 협력 얘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경험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쪽의 풍력발전 기술자 10여 명이 2007년도에 약 열흘 동안 방북을 해서 서해안의 온천지구는 평양 밑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풍항 계측기를 설치하고 남북 기술자들이 같이 공동으로 설치했는데, 풍항 계측기 설치 경험이 북한 기술자들은 없었기 때문에 남쪽 기술자들이 시범을 보이고 그걸 옆에서 북한 기술자들이 따라 배우는 식으로, 그때 이제 사진을 보면 그렇게 남북 기술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풍항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그런 사진들을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서해안은 평양 밑에 온천지구, 그리고 동해안은 그 원산 밑에 그 마식령 스키장으로 유명한 마식령 지구가 있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는 지역이어서 그 마식령 지구에 또 풍항 계측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서해안의 온천지구에서 동해안의 마식령 지구로 이동을 할 때 차량으로 그 북한 지역을 횡단해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동한 거긴 하지만 남쪽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북한 전역을 그렇게 별도의 호송 차량이나 후위 차량이나 감시 없이, 물론 이제 거기 감시원들은 타고 있었겠으나 아주 그 심하게 감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어떤 민낯을 볼 수 있게 횡단을 했던 사례는 전무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당시에 풍항 계측 사업을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할 때 북한의 협조, 그리고 남북 간 사업 주체들 간의 어떤 신뢰 관계는 상당히 돈독했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풍항 계측기를 설치를 하면 그 풍항 계측 타워가 60m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60m, 50m, 40m 각 높이에 따라서 센서는 주로 온도와 습도, 그리고 풍향과 풍속 정보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 하부에 있는 데이터 로고라고 하는 저장 장치에 저장을 했다가 최소 1년 이상 데이터를 수집한 상태에서 그 바람 자원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풍력 발전기는 지금 말씀드린 이 풍항 자원 조사가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지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바람의 조건, 풍향이나 풍속이 지역마다 다르고, 그러면은 그 특성에 맞는 그 발전기, 풍력 발전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 모델들이 다 달라서 바람 조건이 다르면 뭐 좋은 바람 조건을 가진 지역도 있고 좀 더 안 좋은 바람 조건을 가진 지역도 있을 텐데, 그러면 조건이 안 좋은 지역은 아예 풍력 발전을 못하냐 하면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저속인 바람에 적합한 발전기, 고속인 바람에 적합한 발전기, 풍향이 일정할 때 좀 더 효율이 좋은 발전기, 아니면 풍향이 막 바뀌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발전기, 이게 풍력 발전기 모델들이 다양해서
이런 최적의 풍력 발전기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바람 자원 조사, 풍항 자원 조사가 필요한데 북한 지역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풍항 계측 작업을 해야지 돼서 그 작업을 이제 남쪽 기술자들이 설비를 가지고 가서 북한 기술자들과 함께 진행을 했던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2007년도 6월달, 7월달에 이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풍항 계측 타워를 설치하고 1년 동안 모니터링을 한 이후에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남북 기술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 조건에 맞는 풍력 발전기 모델을 선정하고 실제로 시범 사업까지 진행하려는 실무 미팅 계획들이 우리나라의 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한전 담당자들 그리고 북쪽의 과학기술원 그리고 전기 업무를 담당하는 삼천리 총공사 같은 그 북쪽의 기관들 담당자들과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2007년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풍력 발전 교류 협력 사업 외에 나머지 사업들 다 포함해서 이제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아직 현재까지 그 관계가 아직 그 복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단체에서 그때 2007년도에 방북했을 때 그 두 군데에 풍항 계측기를 설치하고 남북 공동으로 그리고 계측 설비 3기를 이제 북한 기술자들한테 주고 왔대요. 우리가 이제 설치하는 법을 알려줬으니까 3기는 알아서 북한에서 직접 설치해라. 뭐 설치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상당히 사이좋게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던 선례가 있고 그 당시에 뭐 과기부에 이 해당 프로젝트가 연구과제로 선정이 돼서 보고서도 나와 있고 또 언론에도 홍보가 되고 했었었는데 의외로 그 사업의 의미와 중요성에 비하면 아직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저도 그런 적이 있었다는 거는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듣는데 상당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너무 이렇게 상상만 해도 흥미롭고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또 지금이라도 이 사업은 진행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남북에게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남북 관계가 복원되면서 저희 단체에서도 통일부에 신고를 하고 2007년도에 진행했던 풍항 계측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북한 담당자들과 북경에서 여러 차례 미팅 업무 협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했었던 거는 2007년도에 진행했던 그 풍항 계측 사업의 일환으로 그 데이터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데이터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북한에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어려울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뭐 에너지기술연구원 담당자분 말씀으로는 자기들이 락을 걸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석 자기들이 없으면 못하게 뭐 농담 쪽으로 말씀을 하셔갖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협의도 그 풍항 계측 타워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남북이 공동으로 분석을 해서 이후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10여 년이 흘렀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뭐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뭐 버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가지고 남북 기술자들이 다시 공동으로 분석하는 작업, 또 그 이후에 진행될 시나리오 수립하고 또 후속 작업들, 북한에 이제 풍력 자원이 좋은 곳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풍항 계측을 실시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어서 2차 후속 사업들에 대한 논의, 그리고 풍력이 아닌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추가 진행, 그리고 에너지 관련 교류, 학술 교류 협력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또 아쉽게도 하노이 회담이 불발되고 또 불발은 아니죠. 노딜로 끝난 거죠.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추가로 다시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그 대외적으로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가 아니고 또
공개되는 자료의 신뢰성도 상당히 낮다고 알려져 있고 또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통계 방식이라든지 그 통계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남북 데이터를 평균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기술연구원,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에너지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에서 나온 보고서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풍력은 한 2배 전후, 이제 연구 보고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그 바람 자원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이제 산악 지형이 상대적으로 남쪽보다 많아서 평야지대가 적어가지고 태양광은 좀 불리할 걸로 또 생각이 되는데 의외로 또 그런 연구 보고서에서는 태양광 관련한 부지들도 남쪽보다 더 풍부한 걸로.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북한이 재생에너지 자원에 있어서는 풍력이나 태양광 두 자원에 대해서 남쪽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특히 수력 같은 경우에는 북한 전체 전기에너지 사용의 절반 정도를 수력이 담당할 정도로 과거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북쪽 지역이 이제 수력 발전이 발달한 지역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게 지금 2050 탄소 중립을 거의 선언 안 한 OECD 국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대통령만 선언한 게 아니라 미국, 중국, 독일, 일본 거의 유수의 국가들은 모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사실은 그게 2050년이 아주 먼 미래도 아닌데 그게 과연 달성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국가 내지는 재생에너지 100%로 에너지를 충당하는 나라가 북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단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현재 UN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상당히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경제 성장이나 경제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핵무기가 철회돼서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기존의 남한이나 서구에서 사용했던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 대신에 바로 재생에너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점프해가지고. 예. 전화기 설치 안 하고 핸드폰 바로 받으시.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단계를 밟는 것이 아니라 점프해서 왜냐면은 이제 그만큼 지금 낙후돼 있고 그런데 그 조건은 그런데 반해서 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를 북한의 인력은 대단히 우수하고 뛰어나다. 그 우수한 우리 남쪽도 마찬가지죠. 자원은 별로 없고 인적 자원은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나라가 남쪽인데 북쪽도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게 될 때는 에너지 분야도 재생에너지를 중심에 놓고 추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나 경제 교류를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동등한 상황에서 서로 주고받았다기보다는 남쪽이 좀 더 많이 주고 북한이 좀 더 많이 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에너지 측면은 상당히 이게 호혜적인 접근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좀 과거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은 폐쇄됐지만 개성공단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모델로서 실존 모델로서 많은 성과를 이뤘었던 바 있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에너지를
개성공단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었겠죠. 근데 되게 쉽게 풀었어요. 발전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자체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의 전력을 그렇죠. 연결해 가지고 북한에 보내서 송전해 가지고 직접 송전 방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 보낸 주체는 이제 남쪽의 송배전을 담당하고 있는 한전이 그 역할을 담당을 했고 이제 전기를 보낼 때는 고압으로 보내기 때문에 고압으로 보낸 전기를 다운시켜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만드는 변전소를 북한 지역에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남쪽의 전기를 북한으로 보낸 거는 맞지만 공짜로 보낸 거는 아니고 예, 그 북한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결국은 남한 기업인이죠. 남한 기업인들이 그 전기료를 지불하고 북한에 개성공단의 기계들을 돌려서 물건을 생산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고요. 뭐 구체적으로 비교는 해보지 않았지만 북한에 직접 발전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운영했을 때랑 비교를 하면 무조건 남쪽의 전기를 직접 송전하는 방식이 비용 효과적일 걸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간, 이거는 1년 안에 끝냈거든요. 뭐 그 연결하는 작업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근데 발전 시설은 석탄화력 발전 시설을 하나 설치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원자력 발전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 또 기술적인 부분을 다 고려를 했을 때는 남북 간의 경제 교류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에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전력을 보내는 방식으로는 직접 송전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를 일방적으로 남쪽에서 북한으로 보내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또 북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남쪽 지역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풍력이나 태양광 시설들을 설치하고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다시 남쪽으로 송전하는, 좀 전기를 주고받는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보면은 남북한이 개통망을 단일화한다, 공동 전력망을 사용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력망이 서로 다른데 다른 걸 연결해서 쓴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연결이 많아지면 단일 개통망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작업은 남북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지형적으로 봤을 때 개성도 결국은 접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쉽게 전기를 보낼 수 있었던 특장점이 있었던 걸로. 예. 현재 할 수 있는 부분과 현재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는 유엔 제재 하에서 남북 간의 에너지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건데,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학술 조사, 학술적인 교류, 그리고 인도적 지원 같은 것들이 일부 추진할 여지들이 좀 있고, 이런 경제협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와 관련한 부분들은 유엔 제재를 피해 나가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저희가 준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부분은 현재는 할 수 없지만 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검토, 준비를 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언제 될지 잘 모르고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 사례에서 보듯이 이게 진행이 되려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급속도로 우리가 북한의 지도자와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날이 오라는 걸 상상도 못했었는데, 그렇죠. 뭐 여러 번 만났잖아요. 뭐 결과가 아주 썩 좋지는 않았지만 만났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거나 좋아진 이후에 준비하는 건 너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까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상황이 좋아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으면서 남북한이 서로 최적화된 길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에너지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남쪽은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을 표방하면서 기존의 원자력이나 석탄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그 빈 자리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 그렇게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좀 비용도 들어가지만 또 애써 지어놓은 그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좌초자산이 돼서, 좌초자산은 이제 말 그대로 기후변화나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활용 가치가 높았던 자산이 갑자기 자산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걸 이제 좌초자산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석탄화력 발전소인 거거든요. 대단히 비싼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공공회적 취급을 받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도 석탄화력 발전이 조기 폐쇄될 가능성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MB 정부 후반기 들어서 상당히 많은 석탄화력 발전소들이 급격히 인허가를 받으면서 설치를 시작한 화력 발전소들이 지금도 짓고 있는 화력 발전소들이 많이 있어요. 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공이 안 된 발전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10년 사이에 에너지 정책이 바뀌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석탄화력 발전소는 조기 폐쇄되거나 또는 잉여 설비로 남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뭐 100%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일에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됐을 때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남쪽에 상대적으로 남는 잉여 전력을 북쪽으로 직접 송전 방식으로 쏴주고 또 남쪽은 북쪽의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기를 남쪽이 받는, 그래서 전력망을 연결하거나 단일 전력망 개통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남쪽은 비용 효과적으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고 또 북쪽은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전력을 얻을 수 있어서 남북이 공동으로 윈윈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 남쪽에서는 대규모로 이 발전 단지를 설립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지 또 인구 밀도가 높아서 그런 재생에너지 설비에 그 부담을 가지는 지역 주민분들도 많이 계신데 비해서 이 남북 접경 지역, 서해 해상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황해도 쪽의 연백평야, 그리고 과거에 직접 송전 경험이 있는 개성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철원 상부에 있는 북한의 세포 축산 지구, 그리고 우리나라 평화의 댐 상부에 있는 임남 저수지, 그리고 이제 동해 해상 풍력 해서 이 접경 지역 벨트에서만 보더라도 남북한이 공동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직접 송배전함으로써 에너지를 공동 생산하고 공동 소비하는 이 공동 에너지 구역 벨트를 만들어서 교류 협력을 했을 때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효과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뭐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아직까지는 시나리오지만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립을 해봤 수립하고 그 기술적인 또는 경제성 검토를 해봤을 때 이게 충분하게 경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실현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 그리고 조건이 성숙됐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려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이 대북 에너지 사업을 한 3, 4년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북경에 가서 모 호텔에서 북한의 그 에너지 관련 담당자들과 처음 미팅을 하던 때를 이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예요? 2000? 그때가 2017년 말. 아, 예. 2017년 말에 네. 북경에서 처음 미팅을 가졌었는데 그 미팅이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2007년도 남북 공동 풍황 계측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미팅이었거든요.
너무 이제 가슴이 떨리고 북한 사람 처음 보는 거니까 만났더니 그 이북 사투리도 쓰고 그 독특한 북한 억양으로 좀 딱딱한 제스처도 취하고 아무래도 첫 만남이니까 그랬었었는데 이제 공동의 관심사인 에너지 문제나 바람 자원, 태양광 풍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수차례 만남을 이어갔었었는데 이 매개체는 에너지고 또 뭐 재생 에너지지만 결국은 남북이라고 하는 과거부터 함께 했던 우리 민족이 이제 잠시 헤어져서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당위적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나 더 떨어져 살아야 될지 또는 언젠가는 합쳐질 수 있을지 뭐 궁금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처럼 이렇게 교류도 안 되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못하고 아주 사소한 같이 하면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북한의 핵 문제도 있겠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평화 경제 사이좋게 지내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좋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눈에 보여서 그런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고 또 그 전에라도 코로나가 좀 물러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국제 정세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이나 경제 교류 협력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기 쉽지 않을지라도 최대한 자주 만나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미래를 같이 설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은 지금이라도 사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해나갔으면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반도 평화 경제 포럼